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워킹데드 시즌4의 사화를 소개드릴 건데요. 감옥에서 생활하는 릭 일행. 비록 외부의 위협은 적었지만 역병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감염되어 좀비가 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했고 역병에 걸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는데 글렌과 사샤마저 감염되고 맙니다. 전투력이 강한 몇 명을 데리고 약을 찾으러 나선 데릴. 그 외 캐롤은 역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타이리스의 애인 카렌을 죽입니다. 이 사실은 현재 릭만이 알고 있는데요. 과연 릭은 캐롤에 어떤 처분을 내릴까요? 4화 시작할게요. 릭은 캐롤을 데리고 마을로 가 쓸만한 약품을 구해오려 합니다. 혹시라도 데릴 일행이 실패할 것에 대비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릭. 출발 전 릭은 타이리스의 애인 카렌이 죽은 사건 현장에 와 캐롤의 범행을 떠올리며 일부러 캐롤과 단독으로 접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은데요. 가던 중 캐롤은 그때 당시에는 역병에 걸린 사람이 그들 둘뿐이어서 역병의 확산을 막으려 그들을 죽였는데 둘의 상태가 심각하여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게 될 상황이었다 말합니다. 릭은 조용히 듣고만 있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약품을 찾아 나선 데릴, 미시온과 타이리스 그리고 밥은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전편에서 가던 중 좀비떼에 둘러싸였던 이들은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의원에 가 약을 구해올 수 있었죠. 이내 쓸만한 차 한 대를 발견한 데릴. 그러나 차에 배터리가 없어 작동이 되지 않자 일행은 폐기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입구의 덩쿨들을 쳐냅니다. 큰 칼을 들고 길을 트는 일행.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덩쿨에 푸는 타이리스. 그런데 이때 덩쿨 속에서 좀비가 뛰쳐나오고 일행은 급 대피하지만 타이리스만은 좀비의 팔을 잡고 놓지 않은 채 좀비와 맞짱을 뜹니다. 좀비가 사람을 잡는 건 봤지만 사람이 좀비를 잡고 놓지 않는 건 처음인데요. 애인의 죽음으로 이성을 잃은 타이리스. 만약 그가 애인을 죽인 범인이 캐롤인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동시에 마을에 도착한 릭과 캐롤은 생존자 2명을 만납니다. 그들은 총과 칼이 있음에도 보호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좀비 한 마리도 쳐내지 못했는데 게다가 생존한 남자는 어깨가 탈골됐고 여성은 발에 장애가 있어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남자의 탈골된 어깨를 숙련되게 맞추는 캐롤. 많이 해본 솜씨 같은데요. 아무튼 릭 일행은 관례대로 착한 생존자 2명에게 3가지 질문을 한 뒤 그들을 감옥에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릭은 우선 그들을 이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캐롤과 함께 근처로 가 약품을 챙겨온 뒤 감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캐롤이 그들도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하자 약해 빠진 그들이 걱정되어 릭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그들은 2팀으로 나뉘어 몇 시간 뒤 다시 모이기로 약속하고 각자 출발하는데 이어 화면이 바뀌고 부품을 찾아 차를 수리하는 데릴 일행. 수리 중 밥은 자신의 과거를 말합니다. 일전에 2개의 팀에 있었는데 아무리 팀이 강하고 무기가 많아도 결국엔 다 좀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2번의 사고에서 유일하게 밥만 생존했는데 이것은 행운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다 말하는 밥. 그 후부터 홀로 생존하면서 밤마다 술에 취해서야 겨우 잠들었고 저번 마트 사건 때에도 술 때문에 진열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베스애인 잭이 죽은 것은 전적으로 자신 때문이라 자책하는 밥. 데릴은 밥을 위로하며 이런 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 자책하지 말라 말합니다. 아무튼 일행은 겨우 차로 수의원에 도착하는데요. 지체할세라 각자 필요한 약품을 챙겨 수의원을 떠나는 일행. 그러나 관례대로 매번 일이 쉽게 끝나지 않는데요. 인기척을 들은 좀비들이 전부 뛰쳐나오며 데릴 일행을 포위해버리는 바람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가는 일행. 그러던 중 1층에 있던 좀비들이 밥의 가방을 잡고 놓질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야 밥은 겨우 가방을 되찾게 되죠. 그런데 가방 속에는 와인 한 병이 들어있네요. 약품을 챙기랬더니 술만 챙긴 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데릴이 술을 버리려고 하자 밥은 총을 뽑아들고 그래봤자 전투력이 강한 데릴 앞에서 결국엔 꼼짝도 못합니다. 화가 났지만 데릴은 결국 술을 밥에게 돌려주며 감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죽을 줄 알라 경고합니다.
다시 릭에게로 돌아와 릭과 캐롤은 물자를 챙기며 대화를 나눕니다. 캐롤은 팀원들을 위해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며 그것은 릭이 어쩔 수 없이 쉐인을 죽인 것과 같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인위적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연재해이니 비교해 말할 수도 없는데요. 아무튼 어느새 약속 시간이 되어 생존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가는 릭과 캐롤. 중간에 토마토를 따면서 어떻게 팔을 그렇게 잘 맞추냐 질문하는 릭에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 매일같이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이 기능을 배우게 됐다 말하는 캐롤. 가정폭력만 당하던 나약한 주부였던 캐롤은 이젠 강한 여전사가 돼버렸는데요. 이어 계속하여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들은 이내 여생존자의 끊어진 다리를 보게 되고 조금 더 앞으로 가보니 그녀는 이미 좀비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래도 방으로 들어가 남자 생존자를 한참이나 기다렸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그도 무슨 변을 당한 것만 같은데요. 캐롤은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감옥에서 약품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젠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출발하려 차 앞으로 온 릭은 캐롤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타이리스가 여친을 죽인 살인범이 캐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필히 복수할 것이고 물론 팀원들을 생각한 캐롤의 의도는 좋았지만 이 일은 짚고 넘어가야 하니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 캐롤이 팀을 떠나는 것. 캐롤이 더 이상 나약한 가정주부가 아닌 만큼 바깥 세상에서 잘 버틸 것이라 믿는 릭. 물자와 차를 캐롤에게 준비해 준 뒤 둘이 각자 제 갈 길을 가면서 시즌4의 사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